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사실은 금요 경마가 시행될지 안 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뭐 간신히 합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성원 위원한테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이번 주 경마 끝나면은 다음 주는 서울 경마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부산하고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주 최선을 다한 이후에 다음 주는 저는 이제 제주도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공지사항은 내일이나 모레 주말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부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을 오늘 내려가서 아마도 지금 자료화면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7시 40분에 찍은 사진, 그러니까 부산 주로 상황인데요. 주로 정비가 끝나고 나와야 되는 말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텅텅 비어있는 주로 사진. 야, 정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자, 이제 또 뭐 주위에 조교사분들 그리고 또 관리사 노조들 뭐 여기저기 통화를 하면서 전달을 좀 받았는데요. 자, 지금 부산 관리사 노조가 총 파업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 위닝 방송을 저녁 한 6시 넘어서 한 7시 가까이 돼서 찍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만약에 내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뭐 이 새벽까지 정리가 안 되면 부산 경마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출마 등록은 마쳐 있습니다. 조교사분들이 직접 나와서, 그리고 남아있던 각 팀장들이 와서 출마 등록은 마쳐 놨는데요. 도대체 이 경마가 출마 등록만 마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뭐 장부도 채워야 되고 안장도 채워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그 안장 부분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기수들도 조교를 하지 않고 돌아간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진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사 노조와 이 마사회 간의 얘기가 맞췄다. 근데 이 조교사 부분하고 이 조율 자체가 아예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고스란히 이제 이 모든 일들은 경마 팬들이 또 끌어안고 가야 되는, 정말 이게 차라리 저는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또 수요일 새벽 조교 했던 마필들도 몇도 안 되고, 또 내일 목요일도 그렇고, 물론 조교가 전부는 아니고 월요일날 준비가 맞춰놓은 마필들도 많은데요. 자,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고, 하루속히 저는 좀 타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경마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들까지 계속 처리가 안 되고 고스란히 경마 팬들이 그걸 다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경마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사이즈 싸움이에요. 조교가 시행이 안 되고 나온다 하면은 마필 능력을, 기본 능력을 누가 더 잘 아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사이즈 싸움이 될 겁니다. 그 사이즈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매가 시행되는 한 저희 위닝 방송은 역시 방송이 시행됩니다. 자, 금요일 경마로 들어가도록 하죠. 1경주입니다. 1000m 고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어요. 성원님. 네, 안쪽에는 2번 마 창공입니다. 자, 29조에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뭐 29조 지금 마방 식구들 중에 조교사분만 남아 있더라고요. 문제복지교사 직접 투표장까지 올라와서 투표를 하고 간 상황인데요. 자, 마필이 초반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보다 근성도 확실히 늘어난 부분이고, 일단은 뭐 편성 자체가 충분히 해볼만하게 만난 상황입니다. 2번 마 창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현마 중에서는 8번 파이어 포인트가 가능성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기존마 중에서는 기쁨 사랑이 계속 지금 착순권 언저리에 되고 있습니다. 조성권 기수가 요 근간에 말 타는 거 보면 거의 실망이 많죠. 특히나 하위군 경주에서 인기마들이 거의 쩍쩍 부러져 나갑니다. 상위군의 상금 큰 경주에서는 들어올 확률이 높고, 뭐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것도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8번과 9번, 기존마는 9번, 신현마는 8번. 배당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두 마리의 창공은 뭐 혼자 가서 뛰는 거고, 뒤에서 두 마리가 싸움을 하겠죠. 어느 때서부터인가 갑자기 이상했더라고요. 조성공 기수가 잘 타다가
어느 순간 그때 이제 뭐 기수협회 사건 뭐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해지더니 뭐 요즘 뭐 풀릴 기세가 안 보여요. 그게 빨리 지금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큰일 벌어지기 전에. 자, 이경주 1000m 국육동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 네, 10번마 니나인데요. 자, 보여준 전력도 그렇고 이 경주를 거듭하면서 발걸음의 상승세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자, 31조에서는 또 이제 또 라이스조 교사가 오늘 투표장을 나왔는데요. 자, 이 니나란 마필에 대해서 뭐 마필의 기본 사이즈 그리고 좀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진 않습니다만은 살짝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 10번마 니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패스트 어웨이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드디어 부진의 늪에서 걸음 변화를 보였는데 초중반 외곽 전개를 하면서 깨졌던 거지만 같이 뛰었던 애들이 잘 뛰었어요. 아이킥 같은 경우가 그 상대들 비교해 볼 때 물론 같이 뛰었던 골든에이지하고 목 차이입니다만 골든에이지도 안쪽에서 제대로 된 전개를 했고 패스트 어웨이는 외곽 전개를 한 부분으로 볼 때 6번 쪽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상경주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성원이. 네, 6번마 신비한 별인데요. 데뷔전을 치르는 망아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요. 일단 주행 검사 받고 연습 주행 거치고 발걸음도 무난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오늘 수요일날 이정표 조교사가 직접 이 신비한 별을 끌고 나오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정말 뭐 마방 식구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담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끌고 나온 신비한 별. 자, 그냥 끌고 나오진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죠. 더군다나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를 나름대로 좀 기대하고 있더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9조 마방의 안축 일본 럭키 코리아. 뭐 스위치란 외산 마필과 병합하면서 실전 대비 훈련도 잘 시켜놨고 주행 검사 때 모래를 좀 맞춰보면 더 좋았을 텐데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1번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정관마는 외곽에 있는 테니바이트라고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이 두 대의 마필이 아마도 인기를 끌 건데 입상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마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 두 마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경주 넘어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 성원위원이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추천마 한두를 내고 성원위원한테 공을 넘기죠. 제 추천마는 3착 4착 계속 지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9번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광의 민호를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백년시대라든지 나머지 말들과는 2차권이 거의 동급이에요. 착착 없습니다. 거의 뭉쳐서 들어왔어요. 한 마리만 빼놓고 영광의 민호만 빼놓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경주 때도 역시 아쉬웠고 아쉬움을 두 번씩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입상권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복귀상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9번 가문의 영광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4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저 역시도 9번 가문의 영광 좋게 보고 편성 잘 만났다. 내용도 괜찮은데요. 자, 이 마필과 엮어서 배팅권으로 안고 할 마필 직전의 사연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 수요일날이 조금 찜찜하죠. 아무래도 저도 이 수요일날의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마필 아마도 경마가 시행된다면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요. 자, 그동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승부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 성원위원의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 거리 1300 6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구도 당근원찬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이제 지지난주 금토일 잘해서 그 기운을 얻어서 강승부주간에 갔는데 금요일 토요일은 무난하게 했습니다만 일요일날 또 패배를 맛봤어요. 참 제 맘같이 안됩니다. 경마가 준비도 열심히 했고 참 잘했는데 이 추천드린 말 안에서 거의 다 80% 이상 들어왔습니다. 제 추천만 안에서. 근데 총마 선정의 미스, 그것도 핑계죠. 그리고 터지는 고배당들 참 눈물 좀 겨웠는데 제가 항상 공식이 있어요. 지면은 저는 게시판 활동 안 합니다. 진 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죠. 지난주 경마 끝난 이후에 칼 갈아놨습니다. 이번 주 좋은 모습들로 경마팬 여러분들께 다시 다가갈 거예요.
금요일은 부산 오경주, 부산 메인 승부 경주 가고요. 연이어서 제주 오경주, 연달아 중반장에 부산 오, 제주 오 두 개의 메인 승부에서 지난주 일요일날 아쉬움을 싹 벗어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좋은 적중들이 갈 거예요. 특히나 이 부산 오경주는 직전 경주 때 사연이 있고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들었는데 아쉽게 깨졌던 말, 내용이 있던 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저희가 그대로 주워 먹으면 돼요. 상황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있고 사연이 있는 말들로 부산 오경주의 첫 번째 상황을 봅니다. 헛바람 잡아주는 인기 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두 압축구도에서 상황 자체를 만들 겁니다. 중배당 상황을 오경주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부산 오경주에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만들고 상한가를 만들고 제주 오경주로 갑니다. 노림수 있는 말들로만, 사연 있는 말들로만 골라서 부산 오경주를 먼저 시행하고 깔끔한 적중을 만들도록 하고 제주 메인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로 넘어갑니다. 1600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님. 네, 10번마 한월 룰인데요. 지난번 3차 개폐기는 아무래도 길어진 공백 그리고 이 적응력 차원에서 준비를 한 과정. 자, 이번 새벽쪽을 담당했던 19조에서 자, 이번에는 자신을 하고 있네요. 또 그랑프리 대상 경주 19조 마필 파워블레이드를 우승으로 만들어낸 오경환 기술을 불러 태웠는데요. 준비도 잘 돼 있고 편성 자체도 충분하고 이제는 적응력까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리 적응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300경주밖에 안 뛰었습니다만 중종속이 상당히 좋아요. 5번 새로운 질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동철 기수하고 호흡도 좋고 정동철 기수가 두 번 기승에서 모두 2번 입상을 해낸 마필이고 그 다음에 뭐 이번 이 정도 편성이면 국내산 5군 등급에서는 중하위권 편성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는 툭심으로 발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난번에 말과 싸우면서 깨졌던 말, 페이스 안배에서 실패했던 말, 외곽에 있는 12번 행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초반 중반 말과 끌리는 걸 제어하면서 신소모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부드러운 말머리를 해준다면 경쟁력은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7경주 갑니다. 거리 1000m 그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으로 성원님. 네, 3번마 백년손님인데요. 다시 한번 1000m 거리. 자, 부담 용량이 57kg라는 점. 부담 용량이 지난번보다 5.5kg 올라왔다는 점. 체구가 450 담아라는 점. 하지만 저는 이 마필을 불안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 마필이 힘이 부쩍부쩍 차오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마필은 전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자, 이런 마필들을 앞으로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배당 상황은 부담 용량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전혀 불안하지 않답니다. 3번만 100년 손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아일캣이죠. 페스트어웨이를 추천드리면서 얘기했단 말인데 그 당시 이제 6군이었고 페스트어웨이랑 뛸 때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5군 경주의 승군전에서 고배당이 터진 마필입니다만 김종훈 기수가 아예 대놓고 승부를 걸더라고요. 채찍까지 대면서 중위권 내축을 파고들고 갖다 대는데 채찍에 반응하는 모습도 좋고 마지막 직선에서도 근성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마음만 먹는다면 한 번 더 입상할 수 있는 거는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마필이 아일캣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는 컨디션이 좀 빠져서 능력 발휘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안장 교체하고 나오는 마필이 9번 스토미 매직입니다. 그래서 상태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은 9번 쪽이 이렇게 보이고요.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8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진짜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 너무도 아쉬움이 많은 가운데 또 마지막 경주를 제대로 때려잡으면서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제가 울분을 토했는데요. 자, 마지막 경주 맞춰놓고 이번 주에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받쳐주질 않네요. 경마 시행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좀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있는 12월 4주차 부산 경마입니다.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배팅에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먼저 당부드리겠고 저도 메인 승부처럼 8경주를 잡았는데요. 내용 가장 좋고 메리트 가장 좋아요. 한데 현장에서의 변수까지 조교를 했던 마필들, 조교를 하지 못했던 마필들에 대한 변수까지 정확히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일 현장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원하는 모든 메리트가 생긴다면 승부로 강하게 때릴 거고요. 자, 분명히 메리트는 충분하게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장까지 확실하게 더 필요한 정보들이,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자, 분명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부처로 공지해 드리고요. 현장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 성원이.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카스바 프린스인데요. 이 주행검사 받고 데뷔전 잘 뛰었습니다. 지난번 조성근 기수 좀 인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이번에는 거리를 아예 늘려서 출전합니다. 1200거리. 하지만 준비 잘 돼 있고 기본적으로 마필의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다. 자, 이번에는 등짝이 조인건 기수인데요. 저는 충분히 해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강 파워 플립이에요. 지금 공백 이후에 재검받고 슬불리랑 뛰어서 4차 왔다가 지난번에 조금 더 힘이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검 이후에 힘이 조금씩 더 차가 있는 모습. 그게 1200경주라면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입상권 근접하고 외곽에 있는 천년비마도 지난번에 시종 외곽 전개라고서도 3차 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자, 10경주입니다. 1600 국 4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고요. 이건 제가 후반장에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성원위원 추천만 한두 들어보죠. 네, 외곽의 10번마 영천 더비입니다. 뭐 제가 굳이 말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는데, 자, 마방의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1조 마방에 뭐 액자를 좀 갖다 줄 일이 있어서 오늘 그 백강용 영사 직접 만나 뵀는데 좀 고민은 많죠. 또 이번 뭐 여러 가지 파동.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조교를 하는 모습. 자, 영천 더비 준비 잘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천 더비 아직 걸음의 끝을 안 보이고 있는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거리하고의 싸움이 되겠죠. 이겨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말들이죠. 얘랑 같이 가야 될 말들이 아마 배당판이 다 구멍들이 숭숭숭숭 뚫려 나갈 건데 제 주특기를 가동시켜야죠. 인기마 정리는 허찬진이 최고입니다. 인기마들 팔리는 거 가운데서 정리해서 때리는 거는 제가 세요. 그러니까 왜 때려야 되는지, 왜 잘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그 해설을 들으신다면 돈질에 힘이 들어갈 거고, 돈질에 힘이 들어가서 믿음이 간다면 적중까지도 돌아올 것입니다. 자, 10경주 제가 준비한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라스트 11경주로 갑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로 금요 경마가 마무리됩니다. 성원이. 네, 4번 블루스톰인데요. 자, 이 마필은 현등급 1200은 저는 언제든지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이 마필이 뭐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은 내주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마필이 들어오면 배당과 연결된다. 이번에 12주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그리고 물론 상대들은 세 보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블루스톰도 산전수전 공중기를 다 겪은 마필이고, 특히 자, 오늘 아침에 조용배 중사가 직접 블루스톰을 다루면서 굉장한 강하게 보였던 의지. 저는 마필의 컨디션이 너무도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런 편성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복병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되는 말들이 많은데 우선 억울한 말, 제가 지난번에 추천해서 못 먹었던 억울한 말 트리플 파트예요. 아,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모래 맞고 바닥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외곽에서 치고 나왔던 탄력, 뭐 그림 같은 탄력이었습니다만 안쪽에서 코파트는 은경이한테 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좀 났는데, 지난번에 추천했던 이유 역시 전력 보강이 완벽히 됐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모래 싸움에서 밀렸다는 점, 거기에 아쉬움이 좀 남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최영경 기수가 이 경주를 깨지 않았었으니까 본인이 또 이거를 들고 와줘야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보고요. 5번 레드 사이렌이나 바람의 전설 이런 애들도 지금 뭐 상당히 좀 갈고 나오고 있어요. 6도 갈고 나오고 있고, 5는 뭐 1200은 강자고, 그래서 이런 애들 아까 얘기했던 블루스톤까지 도전 경쟁력들을 갖고 있고, 뭐 성산 질주까지도 외곽에 있고 있는데 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마가. 그러니까 추천만을 내면 성원이 아까 블루스톤을 냈고요. 제가 트리플 파티를 우선순위로 내고요. 그 다음이 뭐 6번, 5번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좋은 결과들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토요일, 일요일 준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방송 공지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됐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오늘 그 부산 경마가 극적으로 어떻게 타결이 된 것처럼 해서 출마표가 출마 등록을 하고 이제 출마표가 생성이 됐는데, 이게 사실 지금도 민주노총하고 이 관리원들이 지금 아직 완벽하게 조교사들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마가 지금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가 이제 제주하고 또 부산만 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제주 경마가 더 늘어질 수가 있습니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확정된 건 아니고 들리는 소문에는 예. 다음 주에 만약에 부산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예. 제주 경마 게임 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새로운 경주 계획을 준비해서 좀 마필 자원을 좀 준비해 달라 하는 만화의 쪽에서 약간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조교사분들이나 이런 쪽에 좀 얘기는 오간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보면 금요일은 14개 하는데 토요일이 원래 계획에는 6개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 6개만 하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토요일이나 이런 게임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혹시 좀 유동적으로 좀 부산 상황을 보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다 하는 또 그런 얘기는 있네요. 예. 어쨌거나 잘 타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주 경마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부산이 안 한다면 예. 여기 제주도 지금 어떻게 모바일이라든가 자체 경주도 유동적으로 시간 조정이라든가 해서 또 예전처럼 중계를 하버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 버리면 또 상당히 좀 제주도 좀 복잡해지고 저도 좀 제주 현장에서도 좀 그런 걸 그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분위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잘 해결돼서 좀 경마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기를 저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는 저희 위닝 경마 제주 경마 방송은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경마는 오늘 내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마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성원 위원이 이제 김성곤 위원하고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 부산 방송, 저는 다음 주는 신사고 위원하고 같이 갑니다. 제주도로 가서 제주 경마 마치고 또 부산 경마까지 끝내고, 서울 경마가 안 하기 때문에 매년 제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두 번 제주하고 또 부산 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번 2017년도 제주 방송은 아마도 내일 토요일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겁니다. 내일 인사 말씀 마저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주 경마를 시행하도록 하죠. 자, 1경주 900m 3세 이상 마필들 8대 접전 구도입니다. 약간 혼선을 빌 수 있는 경주인데 기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기수로 가겠습니다. 제 추천만은 이번 용쟁 호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초중반 외곽에 붙었다가 중반에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채찍을 댈 때 또다시 올라오는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전현준 기수가 그 정도만 타준다면 연투를 할 수 있는 편성급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 용쟁 호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호 의원. 예, 3호는 보물선인데요. 이수연 기수와의 호흡이 좋은 말입니다. 이수연 기수가 이만을 갖고 2착도 입상도 했었고 3착도 했었고요. 잘 타주는 말이고, 이런 거 보면 좀 체격이 왜소하다 보니까 좀 간량 기수가 맞는 그런 스타일 아닌가 보고 싶고요. 차분하게 참았다가 추입을 쓰는 말이다 보니까 오히려 늘어난 900m 거리도 괜찮아 보이고, 이번에 훈련 때도 보면 상위 레벨의 말과 병합적을 시에도 아주 좀 주행과 탄력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보물선전 900에서는 추임력 승부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허찬진 이번 용쟁호투 신사호위는 4번 보물섬. 이경주 갑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제 추천만은 7번 수리온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받고 실전 거치면서 걸음의 신장세가 확연히 늘어나는 모습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복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두권 나서서 밀기만 했던 그 신장 폭이라면은 늘어난 걸음은 확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100m 늘었습니다만, 아니 100m가 아니고 똑같은 동일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투 때릴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7번 수리온을 추천하겠습니다. 자, 신상호 의원. 2번은 윈드벨인데요. 지난번 경주는 딱 12기만에 나왔습니다. 주행 검사를 좀 피하기 위한 약간 좀 이렇게 12기만에 나온 말들은 보통 13주부터는 안 되니까요. 마지막 턱걸이에 걸린 주행 검사 시기에 맞춰서 나온 말들은 보통 이런 내용이 많은데 역시나 뭐 흥미권에서 탐색성으로 일관을 했었고 직선에서 많이 안 들어 많이 기르다 보니까 좀 주행 분야까지 나오면서 주행 제범을 갖고 나오는데 주행 제범 때는 뭐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번 경주 적응하면서 많이 컨디션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 안택수 기수가 타조 기승으로 우승도 했던 말이고요. 이번에 직접 훈련까지 아주 강하게 만들면서 좀 더 좋아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윈드벨 이번에는 강공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허찬이는 7번 수리온, 신상호 의원은 2번 윈드벨 추천했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900m 3세 이하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신상호 의원. 예, 휴양 말들도 나왔고 지금 최근에 좀 맞대결을 했던 이기고 지고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를 보고 싶은데 관심가는 지금 이전 2승에 4번 흥룡보배입니다. 지금 오늘 그 사경주에 나오는 흥룡가문 역시 이름도 비슷한데 형제 말이에요. 그 흥룡보배 지난번 마지막에 900m 레이스가 불변의 신한테 좀 힘겹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능력이 좀 괜찮은 말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휴양 이후에 지금 한 2달 이상 공백이 있습니다만 훈련 내용도 괜찮았고 휴양 복귀 이후에도 충분한 준비가 된 것 같고요. 3번 흥룡보배 휴양 말이지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8번 무소불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일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취입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예스맨하고 탐나불패를 적중을 해서가 아니고 타임상으로 조금 늦었어요. 조금만 일찍 서둘렀어도 앞에 말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었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8번 무소불위를 추천하도록 하겠고요.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이번만 예스맨도 지금 19년 두 마리 나오면서 기세가 바뀌긴 했는데 예스맨도 꾸준하게 좋습니다. 이 말도 선행이 워낙 빠른 말이기 때문에 역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나선다면 제주 꼬마와 어떤 선행 경험을 벌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휴양 앞에 제주 꼬마는 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은 좀 많이 제가 봤을 때 휴양 전에 비해서 약간 좀 무거운 감도 있었기 때문에 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예스맨은 그래도 좀 자기 양호한 컨디션은 유지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박성광 기수가 제주 내려가서 상당히 좀 간절한 말머리를 하던데 요즘은 또 이상해졌어요. 물이 들지 않았나? 혹시 또 제주에 가서 그 간절함이 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가끔 해보는데 열심히 좀 타주길 바랍니다. 최근에 또 지난주에는 또 비인기 말로 최근에 초인이라든가 이런 좀 시감제 보금산 이런 말로 좀 대담을 열심히 터뜨리고 있고 좀 18조 마방에서는 약간 좀 되는 말을 기대가 안 시키더라고요. 좀 희한하게 9조 마방에서 좀 약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또 타조 기생을 했을 때는 또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을 터뜨리는 걸 해서 잘 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기마에 기승을 해서 말머리가 간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말은 어떤 기수들이 타더라도 열심히 타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 보면 남들 그걸 이겨서 쾌락을 갖더라고. 배당마로 인기마들을 이기면서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인기마의 기승을 해서 졸전을 펼칠 때 그게 이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가끔 또 비치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경주 허찬지는 8번 무소불위, 신상호 의원은 4번 흥룡보배를 추천했습니다. 자, 사경주는 신상호 의원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800m고 5세 이하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결코 쉽지 않은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메인 승부에 대한 출사표를 한번 제대로 들어보죠. 신상호 의원. 역시 오늘 레이스 중에 가장 혼전도가 있는 편성이 아마 이번 사경주가 아닌가 보고 싶은데요.
8m이다 보니까 좀 초중반 정계에서 좀 선택을 잘해야겠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정계상 유리한 말도 보이고, 최근 또 여기 보면 휴양 갔다 온 말들, 휴양 가서 한두 번 뛴 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에 대한 컨디션 변화, 휴양 이후에 지금 좋아진 말들, 특히나 입원해서 올라온 말들, 또 이런 말들이 관심 말들이 몇 마리 있다 보니까, 그런 또 복병보낸 말까지 한번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보면서, 충분히 여기서는 기본 배당 자체가 10배 이상의 중배당을 노릴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중배당 쪽으로 한번 승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자, 중배당의 키포인트를 마치고 들어가는 신사고위원회 제주 4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 경주이니만큼 적중만 된다면 환수는 기본으로 차고 들어갈 경주이기 때문에 신사고위원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경주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입니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제주 5경주입니다. 거리 1400 갈라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허찬진의 금요일 제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지난주 아쉬웠던 부분을 부산 5경주와 제주 5경주 물론 이 두 경주에 다 소화하기는 좀 벅차할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경주가 적중이 된다면 지난주 일요일날 리스크를 후수를 털어버릴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번 5경주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눈뜨고 당한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상황을 봐야죠. 울음을 터뜨렸던 말로 웃음을 찾아와야 됩니다. 제 성격상 그렇게 해와야 돼요. 그래서 부산 5경주가 끝난 이후 바로 연달아서 시행되는 제주 5경주의 상황에 연달아 2연타 상황을 볼 거니까 같이 준비하시고 접속들 하십시오.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거리 800m 5세 이하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제 추천말은 저는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그냥 꺾어 있다가 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미래군주가 되겠습니다. 800m나 1000m나 할 것 없이 제가 지난번에 계속 민 이유입니다. 상대가 누군가에 상관없이 밀고 있기 때문에 풀어질 때까지는 갑니다. 이번 미래군주 저는 선임력, 선두력, 근성 모두 다 겸비하고 있는 강마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는 거예요. 이번 미래군주를 추천하겠고요. 신상호위원. 예, 역시 저도 이세 말인데요. 3번 한라왕후입니다. 지난번에는 상위레벨 점핑을 나갔던 레이스인데 아마 지난번 경주를 보면서 이번에 지난주에 대상 경기 있었는데 대상 경기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상 경주에 출전을 안 하고 이렇게 일반 경주를 선택을 했고요. 역시 거리도 지금 800m 경주에서는 부담도 괜찮은 편이고 또 거리 조건이 또 단거리다 보니까 역시 이번 미래군주와 선행 경험도 좀 흥미로운 싸움인데요. 3번만 한라왕후도 결코 800에서는 지지 않는 그런 승부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 나가든 따라가도 다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한라왕후도 워낙 되니까요. 자, 요주의 복병 세력 한두만 얘기해보죠.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8번 백야행이 지금 안덱스가 탔는데 안덱스가 예전에 이마이가 좋은 호흡을 보인 적도 있고 또 안 좋은 호흡을 보인 적도 있고 좀 이런 좀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말은 그 당시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편이고 최근에 800m 경기에서는 최입으로 올라올 정도로 역시 이런 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 안덱스 기수 또 타주 기수까지 올린 상황이라면 백야행 또 이 말이 좀 복병권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이걸로 99가 한번 때려서 그 전승식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작전이 걸려갖고 한 집에서 작전이 걸려서 그 이득도 본 것도 있습니다만 800에서는 언제든지 요주의 세력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고위원이 8번까지 얘기를 했네요. 자, 6경주 마무리는 허찬진 2번 미래군주, 신사고위원은 3번 한라황후, 그다음에 배당로는 8번 백야양까지 추천드리면서 금요일 제주경마, 미닝경마 해설 방송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신사고위원, 네, 수고했고요. 네. 내일 토요일 경마가 아무래도 2017년도 마지막 그 제주 방송이 될 텐데 인사말도 좀 준비를 좀 멋있게 하나 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좋은 결과들 경마팬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허찬진의 경마가 될 것입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잘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원정보통신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경마의 그 분야별, 예를 들면 정보, 조교, 복귀, 데이터, 이 4대 적중 요소와 더불어 경마의 4대 실질적인 요소를 하나로 통일된 그런 합의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경마 전문가 최초로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배경 자체가 저희 회사예요.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로서는 정보 쪽에 쓰나미 신동준 위원, 복귀 쪽에 당근 허찬진 위원, 데이터 쪽에는 저 강타 조정현이 맞고요.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로 들어가시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품명인 드림팀 VIP 문자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원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하루 문자 이용 요금은 7만 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자, 3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요일 날은 부산 3개, 제주 1개, 부산 3개가 기본이 되겠고 제주 1개가 옵션으로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토요 경마는 서울 3개, 제주 1개. 그 다음에 이제 일요 경마 같은 경우도 서울 3개, 부산 1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3개가 기본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1개가 옵션으로 운영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적중이 안 나왔을 시에는 2월 시스템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2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후에 저희 사무실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필요한 날짜에 제공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만의 문자 시스템, 드림팀 VIP만의 회원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3원 시스템은 기본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하루 경마 당일 아침에 이 정보 쪽에 좋은 마필들, 또 복귀 쪽에 좋은 마필들, 조교 쪽에 좋은 마필들을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침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저희는 그 보는 ARS, 받는 ARS, 문자 ARS라고 해가지고 1000자 이상의 문자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문자 시스템을 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사실 사업자를 정확하게 내놓고 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 등록증까지 정확하게 내고 또 세금 처리도 정확하게 할 생각이에요. 끝으로 이제 저희들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성원을 받았으면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주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문자 신청하신 분들을 한해서 한 2명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신세계 상품권 같은 거라든지 한 30만 원 상당을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은 새로운 차원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잘할 겁니다. 회사 소개 및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